예전에 제가 어릴 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책이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회사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이름, 그런 이름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함께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토요일 또 차에서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 비 오니까 좋네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는 빗소리가 다 지워지기는 하지만 차 속에서 차 안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듣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비를 안 맞을 때 빗소리 듣고 빗 속에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에서의 직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는 많은 기업들이 직급을 없애고 이렇게 수평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옛날에 저 입사할 때 있었던 뭐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급을 없애버리고 뭐 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는 형님들 계실 텐데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에서는 그 뭐 한자 획수 따지고 한글의 획수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사람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행위에서 음파가 사운드 웨이브잖아요. 그 웨이브는 어쨌든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평생통으로 수천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불리는 이름, 김 차장 이렇게 부를 때 그 차장이라는 그 직급이, 직함이 그 사람의 이름인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할 때 한 그 십몇 년 전에는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 회사는 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보통은 뭐 주임으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원 다음에 대리인데, 그 회사는 사원, 주임, 대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싫었던 저는 특진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과장이 됐었었죠. 근데 그게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리라고 해도 다른 데에서는 과장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과장이라고 해도 다른 데서는 부장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조직 내에서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근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이해를 하면,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어떤 거라는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원은 회사의 구성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 그냥 직원, 일반 일개 직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직원, 일하는 사람인 거고, 그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임은 주임 주자에 뭐 임무 같은 거 할 때 그런 임자인데, 그러면 주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주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리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리운전처럼 뭔가의 일을,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 거죠. 근데 누구의 일을 대신해 주냐? 그 부서에 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보통 대리인데,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중간에 여기도 꼈다가 저기도 꼈다가 하면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스위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숙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사람. 과장은 어떤 그 작은 소그룹의 장인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대리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서의 의견을 대표해서 다른 데다가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약간 대표성을 슬슬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 차장은 차기 대선 후보 이런 거 할 때처럼 차기는 그 다음이라는 소리고, 그 부서의 장이 되는 그 큰 그룹의 장이 되는 그 부장의 그 밑에 있는, 다음에는 부장이 될 사람, 그러니까 차기 부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차장은 조금은 더 시니어 그룹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부장은 말 그대로 그 부서 그 과 말고 과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 부서의 장이 부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요새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죠. 저도 회사에서는 사실 차장이 아니라 저는 사실 부장이 됐습니다. 이게 뭐 회사에 일이 이래저래 생기다 보니까 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장도 그냥 코리안 타이틀이 부장인 거예요. 회사에서 뭐 하는 일들은 계속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직급 체계가 없어져 가지고 어제 입사한 친구도 누구누구님이고, 그 회사에 10년을 다녀도 누구누구님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름을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사원, 주임 쭉쭉쭉 올라가서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가던 거를 없애가지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베이스로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 어떤 롤을 할 때 그 롤에 대한 명칭이 또 회사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 첫 번째 회사, 제가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영업부에서 마케팅까지 갔던 그 첫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제약회사 마케팅을 하는데 그 마케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타이틀이 잡 타이틀이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브랜드 매니저. 매니저인데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죠. 그 제약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인데 그 의약품, 프로덕이 아니라 그 프로덕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브랜드 매니저. 그래서 BM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BM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마케팅 전반이긴 한데 그 제품의 공급이나 배급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이 제품이 고객들에게 갖게 되는 그런 이미지 그게 브랜딩이죠. 그런 것들 하는 걸 다 토탈해가지고 하는 거가 BM이었는데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니까 여기는 미국 회사였거든요. 이 미국 회사에서는 그 BM 타이틀을 다시 PM으로 바꿨어요. PM은 그냥 뭐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이게 다른 데서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그 마케팅을 프로덕트 매니저 PM이라고 불렀고 이건 조금 더 브랜딩보다는 좀 좁은 의미 그 제품이 갖게 되는 그런 그 흥망성쇠를 관리하는 그 제품에 포커싱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케팅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롤 비슷한 롤인데 그게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회사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회사는 프로덕트를 하는 사람이고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떠냐? 지금 회사도 처음에 올 때는 마케팅 PM으로 왔었고 이 PM 안에서도 주니어 PM 혹은 어소시에이트 PM이라고 하는 그 APM 조금 올라가면 좀 경력을 인정받으면 PM 그리고 조금 더 경력을 인정받으면 시니어 PM 이런 식으로 직급을 쪼개놨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름을 또 바꿨어요.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일단 마케팅 원래 하던 사람들의 그 명칭은 CBC라고 바뀌었어요. CBC는 Customer Value Creator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CBC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는 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하는 일을 계속 엄청 애자일하게 떨어지는 업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가 바뀐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을 받지만 어쨌든 그런 CBC라는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거는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그 롤을 기대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CBC라는 롤, 그러니까 밸류를 어떻게 크리에이팅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는 나중에 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고 영업 일선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그분들의 타이틀도 바꿨어요. 원래는 MR 그래서 Medical Representative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MR의 타이틀은 뭐 MSR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MR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MSR은 Medical Science Representative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영업 담당자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Customer Value Partner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CVP로 바뀐 거죠. 그래서 파트너라는 거는 원래는 고객에게 고객과의 라포를 쌓고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relationship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 사람을 봐왔다면 CVP라고 말이 바뀌면서 파트너잖아요. 파트너는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파트너라고 그러면 너와 내가 대등한 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뭐 갑과 을 이런 컨셉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필요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야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야 비즈니스 파트너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부의 직원들은 조금 더 커머셜 메시지, 프로모셔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언스에 맞춰가지고 의학적 그 과학적인 지식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MSL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MSL의 이름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SVP라고 바뀌었어요. Scientific Value Partner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라는 말이 들어가면 고객과의 대등한 위치를 가지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파트너십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Scientific Value Partner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 그 가치를 전달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사람이 Scientific Value Partner라고 해서 SVP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뭐 음파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엄청 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꽃을 키울 때도 꽃에다가 뭐 바보야, 멍청이야, 똥멍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을 주면 애가 이렇게 왜 제대로 못 자란다고 하잖아요. 뭐 또 옛날에 뭐야 그 물에다가도 뭐 바보 써놓으면 물이 결정이 좀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런 뭐 증명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뜻으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에는 회사나 조직이나 아니면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된 입장에서도 회사가 기대하는 그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겠죠. 당장은 그런 변화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또 나타났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불리는지 거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거 먼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이 제일 소중하네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